오늘 5월 6일입니다. YTN이 오늘 5월 6일 새벽 6시경에 발표한 오늘의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양자, 3자 모두 과반에 접근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9%, 한덕수 후보가 38%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50%에 이재명 후보가 50% 가까이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쭉 밀고 가면은 당선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3자가 됐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48%, 김문수 후보가 29%,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8%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대신에 한덕수 후보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47%, 한덕수 후보가 34%, 이준석 후보가 6%로 나와서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수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당선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여론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참고사항일 뿐이고 누가 당선되느냐 1%만 0.1%만 우리나라 선거는 한 표만 더 많아도 당선됩니다. 많이 읽어야 당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YTN에서 의뢰했고요.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조사했고요. 5월 4일 5일 양일간 조사했습니다. 1700명이 조사를 응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응답률은 16.9%, 그 다음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기사는 강민경 기자가 기록을 했네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여러분 이 YTN에서 이 발표한 여론조사가 엠블레인 퍼블릭에서 했는데 우리가 명태균이라는 사람 알죠? 명태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걸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작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러면 이것이 조작이 안 됐는가? 실제로 여론이 반영이 됐는가 하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 여 밑에서 알 수 있어요. 여 밑에 보면은 네이버에는 이 기능이 없는데 다음 포탈에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입니다. 다음에는 이 기능이 있어요. 좋아요 하나요 이게 있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17, 화나요 하는 사람이 뭐요? 2명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여론조사는.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합당하다. 그 다음에 문화일보에서 발표한 오늘의 5월 5일 기사입니다. 어저 저녁에 발표한 건데 이재명이 유죄다. 대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파기환송을 시켰지요.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다 51.9, 정당하다 44.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냐? 이 리서치 뷰에서 조사한 거네요. KPI 뉴스 의뢰로 3일하고 4일 동안 전국에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당하다.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 51.9 나왔고 정당한 판결이다가 44.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기사를 추천해요. 558명. 그러니까 이 좋아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이거는 이 기사에 대해 긍정적인 사인이고, 화나요, 슬퍼요는 이 기사에 대한 반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월등하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대로 쭉 가면 이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 당선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YTN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선고로 어저께 MBC에서 오늘 5월 6일 6시 아침 6시에 발표한 이게 여론조사인데,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을 계속 지지하겠다, 지지를 처리하겠다, 이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을 계속 지지하겠다가 93%가 나왔습니다. MBC 여론조사 발표한 거에 보면. 그리고 이번에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번에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국민의 후보를 지지하겠다 36%, 아니다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가 아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56% 나왔는데 2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거는, 물론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조사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의심을 안 해봐도 되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기에 보면 나와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음에는 네이버에는 이 기능이 없는데, 네이버에는 이렇게 좋아요 하나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빼고 여기에 보면 좋아요가 584, 화나요가 27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지금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 93%. 그러니까 이 여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 민심을 보려면은 다음에 이거를 꼭 봐야 돼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볼 때 좋아요가 584, 화나요가 27이야. 그러니까 이 여론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대법원 판결이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대법원 그 이재명 선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재명 선고에 대해서 대법원 파기환송이죠. 파기환송에 대한 여론, 이래가지고 이걸 흐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에서 오늘 5월 6일자 오전 10시에 뭐가 하나 나왔냐면,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한 거,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잘된 판결이다 46, 잘못된 판결이다 42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반대로 나와 있어요. 아까 여론조사하고, 그죠? 아까 여론조사하고 반대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화일보의 여론조사가 잘된 조사냐 아닌 거는 이 수치만 갖고 볼 것이 아니고,
여 밑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기사에 대해서 화나요가 388명이야. 좋아요는 63명이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여론조사는 뭐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어디가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의 뭡니까 비율을 조절할 때 보수 진영 쪽의 비율을 많이 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일보가 어떤 신문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 여론조사 지금 발표한 걸로 봐서는 문화일보는 보수 진영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화일보는 보수 진영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일보에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저번 선거 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어쩌어쩌 했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그거를 판결할 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켜갖고 대법원으로 다시 바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된 판결이다 46, 잘못된 판결이다가 42가 나왔는데 아까 여론조사하고 이게 반대로 나왔지요. 잘된 판결이다가 더 높잖아. 그러면 이 여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국민의 밑바닥 민심을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수치에 연연하면 안 돼요. 뭐를 보면 정확하게 하냐면 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사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나요? 열받아요? 기분 나빠요? 하는 사람이 388명이야. 그리고 뭐요? 좋아요 하는 사람이 63명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전자계산기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88 나누기 63 이렇게 해갖고 오면은 그러니까 화나요. 이 기사가 잘못됐다. 뭔가 지금 우리 밑바닥 민심하고는 안 맞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일보의 여론조사는 제대로 민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래 해가지고 뉴스 올라온 거 오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올라온 거네요. 중앙일보에서 6시간 전에 올라온 겁니다. 중앙일보도 보수 진영의 신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 그 다음에 한덕수하고 붙었을 때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33 나왔고 한덕수가 36 나왔으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김문수가 나온 거 유리합니다. 뭐 한덕수가 나와도 유리하지만 조금 더 유리한 것은 김문수가 나온 게 유리해요. 그러면 이 중앙일보에서 오늘 발표한 이 여론조사가 진짜 민심을 반영했는가 안 했는가는 이 수치에 연연하지 말라니까. 너무 이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 밑에 가면은 아까 내가 그랬죠. 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보면 알아. 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좋아요가 718명, 화나요가 91명이야.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봅시다. 718명 나누기 화나요 91명을 나누면 7.8배나 높아. 그러니까 약 8배 정도 높다고. 그러니까 이 기사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기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에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있지요.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이 여론조사는 민심이 그런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명태균 사건을 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처럼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 진보 진영 사람들을 좀 빼고 보수 진영 사람들을 조금 숫자를 좀 높이면 이 여론이 확 다시 바뀌어 버려요. 이게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1000명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1200명 정도 조사하고 발표할 때는 1000명만 조사한단 말이야. 200명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보수 진영 사람들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진보 진영 사람들을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완전 밑바닥 민심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작이 조금 가능해요. 우리가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오늘 중앙일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라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디를 보면 아냐면 이 네이버에는 이 기능이 없는데 다음에는 이 기능이 있어요. 네이버도 기능이 있긴 있는데 네이버는 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고 좋아요 하나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른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민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다음에는 좋아요 하나요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아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가 많고 또 김문수나 한덕수를 지지한 사람들은 열받는 거야. 왜 이재명이가 높아? 왜 저렇게 죄를 많이 범죄를 저렇게 많이 지은 사람이 왜 높아 하면서 열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화나요가 나왔는데 이것이 91명이야. 그래서 7배 정도 높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산했지만 7.8배 높아요. 엄청 높지요. 그러니까 이번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번 게임은 이 흐름대로 가면 대통령은 이재명이가 당선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일터로 빨리 판결을 해갖고 대법원으로 넘겨갖고 이재명 후보에게 죄를 씌워가지고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판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가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게 뭐냐? 국회의원 수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만 가지고도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다 탄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거나 이랬을 때 역풍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역풍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했을 때 이 여론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어제 MBN에서 올린 뉴스인데 5월 5일이면 어저께잖아요. 저녁 7시 뉴스에 올라온 건데 자 12일까지 안 미루면 대법원장을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이 여 밑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탄핵하는 여론이 좋다니까 지금. 엄청 좋아요. 탄핵에 대해서 좋아요. 박수 친 사람이 201명. 화나요 19명이야. 그러면 이거는
몇 퍼센트, 몇 배가 차이가 나냐면 200일 나누기 19 하면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거는 여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일터러 뭡니까? 이재명 후보를 신속 판결하게 해가지고 유죄 판결해갖고 대법원에 넘겨갖고 대법원에서 하루만 심리하고 바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바보입니까? 국회의원이 많은데요. 만일에 국회의원 수가 적다면 이걸 못 막아요. 왜?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들어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민주당을 많이 밀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조국 혁신당 뭐 없어도 민주당 단독으로도 한 170명 정도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이 엄청 좋아요 지금. 자, 그러면 대법원장 말고 대법관 10명까지 탄핵하는 거에 대한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법관 10명 탄핵 주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법관 10명까지 다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번에 대법원에서 10대 2로 유죄 판결해가지고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그럴 때 10명 찬성하는 대법관 10명을 다 탄핵하자 이 주장이 나왔는데 매일경제에서 5월 2일 날 올린 기사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밑으로 쭉 가가지고 그 여론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등비등하지요. 여기에는 비등비등하지요.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10명을 탄핵한 거에 대해서는 좀 비등비등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2명이나 탄핵을 했는데 대법원장 탄핵이 뭐라고 해가지고 이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오늘 5월 6일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여론을 보면은 좋아요가 73이고 환하여가 15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거에 대한 여론은 훨씬 좋습니다. 약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게 좋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을 유죄로 판결을 하고 대법원으로 신속하게 넘겨갖고 대법원에서 속전속결로 하루 만에 판결을 때릴 것을 대비했을 때 민주당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했을 때 여론이 좋기 때문에 최후의 경우에는 그 방법을 써도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니까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MBC 여론조사 어저께 유튜브에 제가 올렸는데 MBC에서 오늘 5월 6일 날 아침 6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뭐 어제 저녁에도 뉴스에 발표가 됐겠지만 오늘 또 아침에 또 올라온 뉴스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3자 대결에서 누구와도 50% 확보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TK 상당수도 당선을 점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재명 후보가 50%, 김문수 29%, 이준석 후보가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덕수하고 했을 때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이재명이 50%고 한덕수가 32고 이준석이 6%인데 한덕수 후보가 약 3% 정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이 기사를 읽은 사람의 밑바닥 민심을 봐야 된다니까. 여기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간 거에 대해서 좋아요가 110명이고 화나요가 12명이야. 그러면 이거를 110 나누기 12를 하면은 이렇게 9배 정도 많습니다. 이게 밑바닥 민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보다 기사를 읽고 이거를 먼저 봐요. 이거를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게 네이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이버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다음에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좋아요 하나요가 딱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다음은. 나는 이게 좋더라고, 다음. 그래서 뉴스를 볼 때 네이버 것도 물론 보기는 하지만 다음에 올라온 것을 봅니다. 왜? 이걸 보려고. 평상시에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것이 대통령 선거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약 50% 정도 앞서가고 있는데 50% 정도 앞서가고 있는데 이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110명, 화나요 하는 사람이 12명이야. 그러니까 9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여론의 흐름이 간다. 100%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는 대법원에서 속전속결로 판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거는 민주당에서 탄핵이라는 카드로 대비가 가능해요. 왜? 다 탄핵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보궐선거식으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저기가 없어요. 뭐 인수위원회 꾸려가지고 뭐 2달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통령 당선되면 그 다음날 선거날 그 다음날 바로 취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취임한 거예요. 5월 달에. 그러니까 5월 9일인가 어버이날 다음날 5월 9일인가 그때 대통령 선거하고 5월 10일인가 취임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이재명 후보가 100%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변수는 이제 판결인데 판결은 누가 막을 수 있다? 저기서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아까 내가 살펴본 겁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선거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 대법원 선거까지는 갈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는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카드까지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 선거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93%로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하나 올려드린 거는 95%도 나왔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론은 좋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밑바닥 민심은 좋아요. 595명, 화나요 28명. 이게 또 늘어났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하고 아까 그때는 588명이었잖아요. 근데 595명으로 벌써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밑바닥 민심입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치를 조금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작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샘플을 채취할 때 보수 진영 사람을 더 넣어버리면, 그리고 진보 진영 사람을 좀 빼버리고 보수 진영 사람을 더 넣으면 이 수치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샘플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여론조사 이렇게 발표되는 거 보면 100% 그렇게 안 나와요, 샘플 채취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참고용으로만 하면 되고, 근데 완전히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여론을 보고 여론이 또 형성이 되거든. 그러면 이 여론을 보고 이재명 후보가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 좋다, 595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의원은 2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은 뭐 게임 끝났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게임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21배나 높습니다, 좋아요가. 21배나 높다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여론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1대인가요? 22대인가요? 대통령 21대죠. 21대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이 상태로 가면 100%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앞으로도 제가 이 여론과 각종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있지요. 이런 거를 모아 가지고 여론의 흐름을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